안녕하세요. 스마트모션 대표 서동욱입니다. 오늘은 마루이 그 차세대 전동건 중에 하나인 AK47 차세대 블로우백 전동 소총에 대해서 리뷰를 하겠습니다. 이 제품에 대해서 오해가 좀 없으셨으면 좋겠는데, 마루이 차세대 전동건에 속합니다. 하지만 M4하고 작동 방식은 좀 다릅니다. M4류나 HK416 시리즈는 뒤에 스톡봉이 있고요. 스톡 파이프가 있고, 그 스톡봉 안에 리코일이 들어있어서 그 리코일이 어깨를 쳐주는 그런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 AK47은 그 차세대 전동건이면서 반동을 만드는 방식이 장전 레바가 움직이면서 반동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자, 이런 방식은 이미 AK47이 출시되기 이전에 AKM, 차세대 전동건의 AKM, 그 다음에 차세대 전동건의 AK74U에서도 이미 나왔던 방식이고요. 심지어 스카 그 차세대 전동건이 마루이 스카에서도 썼던 방식입니다. 그래서 느낌이나 반동의 세기는 당연히 마루이 일반적인 차세대 전동건 M4보다는 약합니다. 그래서 느낌이 좀 다르다는 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품의 반동 크기가 아까 작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좀 독특한 느낌이 납니다. 특히 AK 계열에서의 이 독특한 그 델타 가늠자 부분이요, 쏠 때 굉장히 좀 다른 느낌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차이가 있다는 거. 자, 일단은 제 리뷰의 특징은 항상 그 상세 리뷰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맨 땅에 헤딩하시는 초보분들을 위해서 처음부터 좀 상세하게 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죠. 그래서 좀 또 지루할 텐데 좀 중간으로 필요 없으신 분들은 넘어가시면 바라겠고요.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핵심 내용에 대해서만 땅땅땅땅 얘기하시길 바라시면 그거는 그 상세 설명에 이미 충분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쇼핑몰에. 그래서 그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그 리뷰 진행은 뭐 기존 방식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실총 AK47이 뭔지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실총에 대한 자료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실제 이 마루이 AK47 제품에 대해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AK47이 일단 굉장히 좀 독특한 총이죠. 독특한 총이라는 뜻이 뭐냐면, 아마 그 서구권에서는 M16 계열, M4도 M16 계열이죠. 단축시킨 거니까. 그 다음에 동구권, 그러니까 공산권에서는 가장 유명한 총이 아마 AK47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이 생산됐다 그러죠. 그래서 뭐 대략 한 1억 정이 넘는다고, 위키백과에 보통 그런 식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억 정이면 어마어마한 거죠. 솔직히 말이 그렇지. 근데 이게 아마 몰래 제조한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게 제조하기가 굉장히 쉽다 그래요. 그래서 뭐 설계도만 주면 뭐 애지간한 곳에는 다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뭐 심지어 그 자료 조사해 보니까 부품 한 70개 중에서 한 4개만 작동돼도 발사가 된다 그래요. 이상한 총이죠.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특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장고장률이 없어요. 부품 개수가 굉장히 좀 부품 자체가 단순한 데다가 장고장이 적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막지대에서 좀 많이 쓰게 됩니다. 왜냐면 그 흙이나 모래가 들어가도 애지간하면 고장이 안 납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M16 계열 같은 경우는 뭐 군에서 써보신 분들 알겠지만 저도 M16A1을 썼었는데 군에서 굉장히 좀 사실 좀 민감한 편이죠.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던 M16은 더 형편없었고요. 근데 그 제품 자체가 흙이나 이런 데 민감하죠. 그래서 베트남전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이죠. 그래서 AK 같은 경우는 솔직히 아무데나 던져놔도 됩니다. 잘 나가죠, 진짜. 그래서 그게 특징이라고 보통 얘기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AK 같은 경우도 이제 또 한 가지 또 많이 팔린 이유가 뭐냐면 이게 작동법이 굉장히 쉽다는 거죠. 뭐 제가 자료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리고 기초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에 의하면 뭐
뭐 전혀 총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도 한 10분 내지 15분 정도의 설명만 들으면 쉽게 발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뭐 안 된 얘기지만 아프리카 같은 지역에서 AK를 아주 어린 친구들한테 가르쳐서 작동법을 가르쳐서 병사로 쓰는 이런 현상도 나타나죠. 작동법이 그만큼 쉽다는 겁니다. 굉장히 단순하죠. 그래서 단순하면서도 가격도 싸고, 그 다음에 장고장도 별로 없고, 제조하기 쉽고, 이게 뭐 엄청난 거죠.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저는 마음에 안 들죠. 저는 좋아하는 총이 아닙니다. 이게 왜 좋아할 수가 없냐면, 결정적으로 문제가 뭐냐면 어떤 걸 고증하기 힘들어요. 뭐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대부분은 나쁜 놈 역할에 포함이 됩니다, 이 총이.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서구권 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쪽 계열에 있다 보니까 공산권하고 마주보는 입장에서 딱 보면 저거는 공산당 아니면요 대부분 IS나 같은 이런 그 테러 집단 이런 데서 쓰는 걸로 자꾸 인식이 돼서 아무래도 총에 대한 이미지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솔직히 객관적으로 말하자면, 객관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말하자면 제가 이 전동건 말고 과거에 그냥 일반 마루이 AK-47을 저도 게임에 썼었는데, 요게 좀 애매한 게 뭐냐면 뭐 탄창도 600발짜리 쓸 수 있고요. 굉장히 그 비거리도 그 당시로서는 AK-47이 좀 굉장히 잘 나오는 편이에요. 뭐 저하고 비슷한 연배이신 분들이나 저하고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 게임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당시 AK가 나오면 사실 좀 뒤로 이렇게 약간 좀 물러나야 됩니다. 왜냐면 비거리가 그 당시 총들에 비해서는 좀 잘 나오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AK-47 나오면 조금 좀 많이 게임 중에 신경이 쓰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건 실총이 아니고 저희 총에서 그렇다는 거죠. 그것도 구형 AK-47 반동도 없는. 자, 근데 그때도 문제가 뭐였냐면 고증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 당시에 사실 중간 정도 시기 정도에 그 AK를 그 미군 특수부대에서 쓰는 그런 고증들이 좀 많이 나온 시기가 있었어요. 잠깐 동안. 근데 그 시기 동안에는 잠깐 AK들을 막 커스텀해서 막 이게 특수부대지 막 이랬는데, 그것도 어느 순간 특수부대에서 안 썼습니다. 이렇게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뒤부터는 영 이상한 거죠.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공산당. 아니면 그 다음이 그거 아니면 IS 같은 테러범들의 주로 이제 총이 되다 보니까 좀 고증이 정말 애매하죠. 현재 상황도 사실 고증이 좀 애매하긴 합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이제 커스텀 총들이 많이 나오죠, AK에 대해서. 그래도 아직 좀 그래요. 저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 다음에 일단 이게 종류가요 크게 이제 네 가지로 크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타입 A, 타입 B, 타입 C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일단 기본 탄은 뭐 실총 같은 경우에 7.62mm에다 곱하기 39mm짜리 탄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게 7.62mm니까 사실은 반동이 상대적으로 세죠. M16이 5.56mm잖아요. 그에 비해서 자객량도 많다 보니까 반동도 세고, 그래서 사실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쏴보긴 했는데 실총은 좀 오래전에 쏴봐서 기억은 잘 안 나요. 근데 제어하기가 편하진 않습니다. 물론 제가 쏴본 것은 이 AK-47은 아니고요.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AKM 계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AK-47 타입 A나 B나 C는 구하기 힘들 거예요, 사실. 일단 그렇게 되고요. 탄이 좀 큰 거고요, M16에 비해서. 실제로 이제 지금 가장 많이 뿌려져 있는 건 AKM 모델이라고 합니다. 좀 이따 AKM 모델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것은 AK-47 모델입니다. 그래서 AK-47 타입 A 같은 경우는 1948년에서 1951년도에 생산이 됐습니다. 잠깐 제가 앞부분에 얘기를 안 했네요. 이 역사 부분 필요 없으시면 쭉 넘어가시면 됩니다. 넘어가서 스킵하십시오, 동영상은. 그래서 AK-47인데 이게 철판 프레스 몸통으로 만들었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 당시 이제 소련이라 그랬죠. 러시아가 아니라 소련의 기술력이 부족해서 아무래도 좀 이제 잔고장이 많았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금방 단종된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구하기가 힘들죠. 이 완전 유물이죠, 이 정도 제품은. 타입 A는 별로 양이 없다 그러고요. 타입 B가 있는데 타입 B가 바로 이제 1952년부터 생산된 제품이고, 요거는 이제 통쇠를 갖다 놓고 통쇠 자체를 깎은 거죠. 근데 이제 통쇠를 갖다 놓고 깎으면 상대적으로 튼튼할 수는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무겁습니다. 일단 무겁다는 게 단점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심지어 맨 처음에 만들었던 타입 A보다 AK-47의 타입 A보다 B가 더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타입 B부터는 개머리판하고 총열 덮개는 나무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전에 그럼 뭐로 만들었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철판이나 뭐 이런 걸로 만들었겠죠. 그리고 이제 부식 막기 위해서 총열과 약실을 크로뮴이라는 그 원소로 도금을 했다고 합니다. 네, 튼튼하게 만들려고 노력했네요. 그 다음 이제 타입 C인데 AK-47 타입 C가 1955년도부터 생산됐다 그래요. 근데 이게 AK-47의 최종판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판. 그래서 이제 타입 B를 당연히 개량한 건 맞고요. 지금 그 여러 가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마루이 AK-47이 타입 3다 이렇게 표현한 곳들이 몇 군데가 있었어요. 근데 타입 3라는 게 바로 이 타입 C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 AK 시리즈는 어차피 타입 A, 타입 B, 타입 C 이 세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1, 2, 3로 만약에 로마자 1, 2, 3로 매긴다면 결국은 3는 C에 해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타입 C를 마루이에서 재현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이제 AKM인데요. AKM은 이제 다른 말로 AK-47 타입 D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통상적으로 AK-47 그리고 가로 열고 AKM이라고 보통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타입 D고요. 이거는 이제 AK-47의 좀 변형된 형태죠. 일단 AK-47 계열하고 좀 다른 게 AK-47은 일단 대부분 60년대 이전에 생산을 중지했다고 하고요. 보통 80년대부터 AKM이 나왔다는 그런 자료도 있고 그 다음에 60년대 이후부터 나왔다는 자료도 있는데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고 중요하진 않은데요. 중요한 건 AKM은 좀 다른 지점이 있습니다. 다른 지점이 일단 AK-47은 통째를 놓고 그 이제 절삭해서 이렇게 깎아서 만들기 때문에 무겁다고 말씀드렸고요. 근데 이제 AKM부터는 프레스 가공입니다. 그러니까 프레스로 만들었기 때문에 찍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무게가 가벼워졌죠. 그래서 대략 한 1.2kg 정도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총의 재원을 보면 AK-47의 재원이 4.3kg거든요. 솔직히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그거보다 1.2kg가 더 빠졌다는 거죠. 프레스로 가공해서 만들다 보니까. 그 다음에 외형적으로 딱 한 번에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AKM은 그 머즐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늠자 끝부분, 가늠자 끝부분이 아니야. 소염기 끝부분에 보시면 일반적인 AK는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AK-47은 그냥 동그랗게 되어 있는데 얘는 이렇게 앞쪽 총구 부분이 이렇게 사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제 머즐 브레이커라고 그러는데요. 머즐 브레이크. 이게 이제 반동을 감소시키면서 그로 인해서 조준력을 높이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 딱 봤을 때 한눈에 딱 들어오는 게 벌써 머즐 브레이크가 딱 보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AKM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AKM은 마루이에서 생산했죠. 전체적으로 바디도 우드가 아니고 검정색 그 수지 계열식으로 재현했던 모델이 AKM이 되겠고요. 걔를 보면 머즐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자, 이 AK-47 같은 경우는 사실 PMC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죠. PMC 그럼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이 동영상 자체를 초보자 위주로 만들기 때문에 PMC가 한동안 게임에서 굉장히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유행이 다 꺼졌죠. PMC의 대표적인, 그러니까 PMC라는 것은 그 Private Military 컴퍼니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PMC 이렇게 됐죠. PMC라는 그런 기업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PMC라는 계열의 회사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 군사 기업이라고 합니다. 한국말로 하면. 대표적인 예가 블랙워터사 같은 데죠. 그래서 이미 영화에서도 많이 재현이 됐는데 블랙워터사에 보면 이제 특수부대를 전역한 사람들을 모집해서 그 사람들을 이라크 같은 전투 지역으로 보내서 그 사람들이 뭐 군수보급하는 데 있어서 경호하는 업무를 맡는다든가 아니면 요인 경호 업무를 맡는다든가 물론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실제 장면에서도 유튜브 상에서도 많이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PMC에서 많이 AK 계열을 초기에 많이 썼습니다. 사실 그 뒤에 이후 자료들을 보면 AK를 사실 좀 던져버리고 다시 M16 계열들을 쓰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PMC에서 AK-47 계열을 많이 썼던 이유는 일단 그 현지에서 탄 공급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만약에 M16 계열을 쓰시게 되면 5.56mm 나토탄을 어디서 얻어야 되는데 급할 때 탄을 구할 데가 없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AK를 쓰게 되면, AK-47을 쓰게 되면 심지어 적을 사살한 다음에 그 사살했던 적의 남은 탄을 사용할 수도 있죠. 그 다음 부품 조달도 쉽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찬가지로 노획한 장비에 부품을 뺏어 쓸 수도 있고, 시장에 가서도 쉽게 살 수 있을 만큼 부품 조달이 쉽다는 거죠. 그래서 PMC에서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동안 이제 재현하느라고 막 사복에 블랙워터의 모자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따라했던 그런 시절도 있었죠. 게임에서. 하여튼 AKM까지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뭐 유지 관리가 굉장히 쉽다는 것도 굉장한 특징이고요. 꽂을 때도 총구 밑에 있습니다. 이따 AK에서 보여드릴 겁니다. 이게 다 사실 연결되어 있어요. 마루의 AK에서 보여드릴 부분이 있는데, 꽂을 때가 앞에 총구 밑에 아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총은, 그래서 꽂을 때는 그냥 거기서 빼면 되죠. 물론 뭐 M16 같은 경우도 뒤쪽에 들어가 있는 경우, 그쪽에 꽂을 때 넣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넣어서 쓰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일단 문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단점이 있어요. 이 실총이 뭐냐면 반동이 굉장히 심합니다. 큽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7.62mm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가 그 대구경의 저탄속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속탄이기 때문에 일단 명중률이 떨어집니다. 특히 연발로 쏘면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얘기 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실제로 그 베트남전에서 베트공이 썼던 전술 자체가 미군하고 전혀 달랐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틀릴 수도 있습니다, 내용이.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워낙 그 AK-47 자체가 반동이 심하고 명중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일단 베트공들의 전술은 갑자기 매복하고 있다가 나타나면 갑자기 쏘고 흩어지는, 일시에 흩어지는 전술을 썼고, 반대로 미군 쪽에서는 정조준하는 방식을 썼죠. 아무래도 카빈이죠. M16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카빈과 이건 머신건이에요. 이거 완전히. 그래서 셀렉터 위치가 틀려요. 이 M16 같은 경우는, 또는 M4 계열 보시면 처음으로 돌렸을 때 나오는 셀렉터의 위치가 싱글입니다. 단사죠. 그래서 라이플이죠. 일종의 라이플인데, 이쪽에 그 AK를 보시면 처음에 셀렉터 딱 내리면 첫 번째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걔는 연발입니다. 그러니까 오토예요, 처음이. 그 다음이 싱글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M4나 M16 같은 계열들은 단발을 위주로 쓰는 총이에요. 그래서 먼저 딱 돌렸을 때 제일 처음에 직관적으로 나오는 게 단발입니다. 그 다음이 연발이죠. 네, 단발을 주로 하겠다는 얘기고, AK-47은 딱 내리는 순간 바로 오토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연발을 위주로 쓰겠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특징이 있었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다른 소총에서 다 가능한데 0점 조정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 독일 소총에서 있었던 그 델타 가늠제, 그러니까 델타 가늠자가 아니라 탄젠트 가늠자라고 그러죠. 탄젠트 가늠자를 그대로 썼기 때문에 좌측 우측 0점 조정이 안 됩니다. 그냥 이렇게 상하는 되는데 좌측 우측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 아직도 못 깨달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AK 쓰시면서 그 좌측 우측 0점 조정이 안 된다는 거. 그런 좀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자, 뭐 이러면 AK에 대해서는 얘기가 다 끝난 것 같아요. 일단 여기서 이제 실물로 우리 실제 마루이 제품으로 들어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루이 AK-47 실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물로 들어가서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박스 아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무거운데. 이거 되게 길어요. 뭐 설명드리겠지만 M16보다는 좀 짧긴 한데 그래도 박스가 좀 긴 편입니다. M4보다는 M4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보면 박스 아트가 굉장히 독특하죠. 무슨 철판에 리벳을 쳐놓은 듯한 그런 그 모습이고요. 뭐 쇠판을 드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굉장히 독특합니다. 네. 그래서 박스 아트는 역시 또 마루입니다. 근데 약간 색깔이 좀 촌스러운 느낌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안쪽을 보면 안쪽에 굉장히 그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구조가 아니라 보세요. 마루답죠? 스트로폴 바깥쪽에다가 천을 댔습니다. 이게 무슨 천이라 그러는데, 린네천이라 그러나 이거를?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천을 댔습니다. 이 박스 안에다 이렇게 천까지 된다는 건 굉장히 정성을 많이 들이는 거죠. 그래서
아 역시 AK를 내가 샀구나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 느낌이 들 정도의 정성을 들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특징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뭘 만졌냐면 초점이 안 맞았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스페어용 그 부속들 하고요. 그 다음에 앞에 프론트 사이트를 조정할 수 있는 조절기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에 또 뭐가 있냐면 그 구형 AK 탄창을 사용할 수 있는 아답터가 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답터도 여기 포함되어 있고 여분비 비탄 들어있는데요. 이게 보시면 그 기름종이 같은 느낌이죠, 이 박스가. 근데 이것도 참 도안하기가, 이게 만들면 편하지만요, 사실 이걸 도안하려면 이 아이디어 짜내는 게 머리 아플 거예요, 솔직히. 자, 그래서 이제 제품으로 들어가는데, 제품에서 일단 보시면서 그 강철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차근차근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하고 좀 준비를 좀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배터리를 어디다 넣는지, 작동을 어떻게 하는지, 특징은 뭔지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석하고 잠깐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좀 더 세밀하게 한번 보도록 하죠. 총 자체에서요, 이번에는 굉장히 많은 그 뭐랄까요, 스틸을 사용했습니다.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마루이 일반 구형 그 전동건인 AK47, 그러니까 구형 AK47 있잖아요, 마루이 거. 그거하고 다릅니다, 제품이 완전히. 구형 마루이 AK 같은 경우는 바디 자체가 플라스틱입니다. 그 다음에 구조도 다르고요, 탄창도 호환이 안 됩니다.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물론 이 안에 그 구형 AK의 탄창을 쓸 수 있도록 아답터가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만, 그걸 장착하시고 쓰시더라도 볼트 스탑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볼트 스탑이 아니라 스탑, 그러니까 탄이 떨어졌을 때 멈추는 그런 기능은 작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구형 탄창을 쓸 수도 있지만 그 지금 나온 신형 탄창 자체가 구형에 호환되지도 않고요. 구형 탄창이 바로 신형 이 AK47 차세대에 사용도 안 됩니다. 구조가 달라서. 자, 그러면 우선 어떤 게 스틸인지 볼게요. 우선 마루이가 좀 미쳤습니다. 보시다시피 이게 자석인데요. 보시면 철판 프레스입니다. 굉장합니다. M40A5에서도 철제 탄창을 썼었죠. 근데 이것도 철로 썼습니다. 알루미늄을 만들어도 되는데 철로 만들었습니다. 녹 쓰는 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나가면 좋죠, 철제를 많이 쓰면. 그 다음에 바디를 보시면, 바디에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게, 과거의 구형 AK47 그냥 일반 전동건이요, 걔는 이 바디가 이 부분이 전부 플라스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거 플라스틱 아닙니다. 얘는 풀메탈입니다. 전체 다 메탈입니다. 이것도 메탈이고요, 다 메탈이고요. 심지어 스틸 부속이 포함되어 있는데, 스틸 부속이 이게 어디 포함되어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많아요. 일단 위에 덮개 부분이요, 스틸입니다. 이거 통째로 스틸이에요. 까지면 정말 이쁘겠죠. 이 스틸은 까지면 정말 이뻐요. 그래서 이게 지금은 깨끗하지만요, 나중에 쓰시다 보면 까질 거 아니에요. 말해 뭐합니까? 재밌는 게, 여기 그 핀들이 지금 각각 다 재현되어 있어요. 이 핀들이 전부 거의 스틸입니다. 그래서 갖다 대면 다 붙어요. 이렇게 스틸로 일일이 다 재현했어요. 이거 사실은 그 내부에 기어박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핀들은 사실 기능을 하진 않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스틸로 다 재현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멜빵 고리 부분도 스틸, 멜빵 고리도. 심지어 트리거 가드도 스틸입니다. 멈추는 스틸이 아니고요. 트리거 가드 전체는 메탈이에요. 전부 스틸이네요. 그 다음에 아까 스틸이 어디 있었는데 또 봤는데, 여기 청소용 꽂을 때거든요. 이게 꽂을 때 재현한 겁니다.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그래서 꽂을 때도 스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 스틸을 도입을 했습니다. 이 마루이로서는 굉장히 큰 변혁이고요. 스틸을 이렇게 많이 적용한 거는 사실 좀 드물죠. AKM에서는 제가 제대로 확인을 안 했어요. 일단 그러면 이따 다시 한번 보여드리게 할 것 같은데, 그래야 될 것 같긴 한데, 하부 쪽 모습도 좀 다릅니다. 탄창 삽입구 부분의 모습도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AK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 뭐 전반적인 사이즈는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제품이 달라졌고 배터리가 들어가는 위치, 배터리가 들어가는 위치도 다릅니다. 우선 배터리가 들어가는 위치부터 설명을 좀 하기 전에 먼저 전체적인 재원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재원은 제가 못 외우기 때문에 일단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길이는 875mm입니다. 아까 AK의 실총 자료를 좀 비교해 보면 실총 자료가 길이가 880mm네요. 실총은 880mm, 근데 이거는 875mm, 한 0.05mm, 5mm 편차가 있네요. 뭐 그러면 거의 비슷하게 만들었다는 거, 약간 작네요. 이것도 단점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냐면 이게 실총 재원이 좀 틀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 정도 편차는 아니라고 보고요. 이너발의 길이는 300mm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러고 있냐면요, 이게 300mm면 기존의 AK 바렐이 470이었던 것 같은데, 470이었던 것 같아요. 450이나 470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지. 네.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이것도 연구하신 분은 없을 것 같아요. 특별하게 뭐 자료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문득 그 전체 스펙 자료를 찾다 보니까 좀 독특한 게 있네요. 이게 지금 이너발의 길이가 300mm인데요. 300mm라고 재원이 써 있어요. 근데 300mm면 되게 웃기는 겁니다. 왜냐면 과거 그냥 요거의 구형 전동권이 AK-47은 한 450mm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을 해요. 470에서. 근데 지금 실제로 열어보면 외부 총열 아우터 바렐이 있고요. 이너 바렐이 여기 정도, 지금 사진상에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요 정도까지만 나옵니다. 300mm니까. 300mm면 보통 M4가 360mm 정도의 이너 바렐 길이거든요. 근데 요게 지금 300mm니까 M4보다도 짧게 나온 거예요. 이너 바렐이, 실제 이너 바렐이요. 우리가 이너 바렐이 실제 총열을 탄이 나갈 때 그 탄도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보통 통상적으로 개념은 이너 바렐이 길면 길수록 좋다는 그런 게 일반적인 그 우리 상식인데요. 최근에 마루이가 좀 독특한 기술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요거를 사실 유튜브상에서 얘기한 적이 없었는데, 최근 나오는 총들이 전부 이너발이 짧아집니다. 계속. 그게 이제 MWS에서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마루이 GBB 계열에서 다 그랬고, M40 계열에서도 지금 총열이 굉장히 짧습니다. 근데 총열이 굉장히 짧아지는데도 불구하고요, 실제 총열 굉장히 M40 짧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비거리는 더 나오고 집탄성은 더 높아졌습니다. 뭔가 그 이너바렐에 대한 개념이 지금 뭔가 바뀌고 있습니다. 좀 더 이건 지켜본 다음에 제가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은데, 수리하는 입장으로서, 그 다음에 엔지니어적인 입장으로서 봤을 때는 이너바렐이 길어야지만 집탄성이 좋다, 이런 개념이 지금 깨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루이에서 뭔가 그거에 대한 기술을 좀 개발한 것 같고요. 아마 얘도 그런 부분에서 일부러 짧게 300mm로 만든 것 같습니다. 명확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마루이에서 무슨 입장을 내놓거나 그게 왜 짧아졌다고 특별하게 선전하거나 하진 않았거든요. M40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마루이 M40에서도.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제품들을 사용해 보니까 비거리가 늘어나고 집탄성이 좀 더 높아지는 부분들이 보이기 때문에 나쁜 기술은 아니라고 볼 수 있죠. 하여튼 이너바렐이 300mm짜리가 들어가 있다는 거. 굳이 늘리지 마십시오. 그러면 일부러 얘네들이 이렇게 맞춰 놓은 거니까 아마 실린더도 거기에 맞춰서 가속 실린더로 만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과거에 구형 AK-47을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통실린더 계열이었거든요. 근데 통실린더 계열인데 바렐을 짧게 만들면 그 끌림이 현상이나 이상 현상이 나오거든요. 또는 너무 길게 만들어도 문제가 생기고요. 그래서 일단 너무 예를 들면 마음대로 길게 늘리게 되면 그로 인해서 탄이 이상하게 날아가는 현상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절대 뭐 임의적으로 길이를 늘리지 마십시오. 이거 실린더 용적하고 관계가 있어서 가속 실린더로 만들었을 거예요, 분명히. 왜냐면 AK-47이 과거에도 가속 실린더가 아니라 통실린더 쓰면서 탄이 이렇게 피스톤이 뒤로 끌리는 현상이라 그러는데, 그건 이제 제가 보통 표현하는 건데요. 뭐 일반적으로 고정된 얘기는 아니고 뭐 정해진 얘기는 아닌데, 이렇게 피스톤이 뒤로 끌리는 느낌이 생기면서 그러면서 이제 피스톤하고 기아가 나가는 이런 현상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 가속 실린더를 쓰면 이제 그런 현상이 줄어들거든요. 그로 인해서 이너발에도 줄인 것 같아요. 아니면 이제 차후에 AK 계열의 좀 더 짧은 걸 쓰기 위해서일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아닌 것 같고, 일단은 실사유라고 보기도 그렇죠. 그 다음에 일본 내에서의 그 탄속, 물론 우리나라 규정에서의 탄속은요, 이거 팔 아파요. 내려놓네. 이것도 지금 3.3kg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3.3이 아니라 3.115g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1kg 정도, 3.2kg 정도 되는데, 배터리 뺀 무게입니다. 탄창까지 포함해서요. 근데 그래도 들고 있자니까 좀 그렇네요. 하여튼 그 일본 내의 탄속, 우리나라는 0.2줄이고요. 그거는 91 그 평균 탄속이 90.66m/s로 되어 있습니다. 대략 한 0.82줄 정도, 그러니까 0.8줄 정도로 보고 있고요. 국내는 0.2줄. 다시 한번 얘기 안 할게요. 자꾸 물어보지 마세요. 초당 14.3발의 연사 속도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뭐 어떤 개인이 측정한 거라서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자, 일단 배터리부터 좀 볼까요? 배터리는 원래 마루이에서는 미니 S 배터리를 사용하도록 추천하죠. 근데 마루이 배터리가 사실 용량이 좀 작죠, 상대적으로. 그리고 600mAh 보통 기본이고, 뭐 요즘 나오는 것도 좀 그래요. 그래서 요즘 니켈 수소가 다시 나오고 있긴 한데, 마루이께 좀 수입하면 좀 비쌉니다, 배터리가. 그래서 국내에 존재하는 배터리, 요런 거 1600짜리 정도 쓰시면 되겠고, 8.4의 미니 S 타입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니카드 쓰시는 게 니켈 수소 쓰시는 것보다는 총에서는 효율적이에요. 순간적으로 좀 전력을 끌어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마루이 쪽에서 폴리머를 잘 쓰고 있지는 않죠. 폴리머 같은 경우는 또 여름철에 부풀거나 또는 긁혔을 때 폭발 터지는 그런 현상들이 있죠. 장점도 있지만 항상 단점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런 미니 S만 쓸 수 있고요. 이 사이즈를 벗어나는 건 넣을 수가 없습니다. 자, 배터리를 넣는 방식은 기존의 과거의 구형 전동거는 개머리판으로 들어갔었는데, 이쪽 개머리판을 열고요. 지금은 열어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잘 열리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이 앞쪽으로 들어갑니다. 지금은 앞배선 형태라서. 그래서 얘를 레바를 위로 올리고요. 올리면 이렇게 풀어집니다. 풀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얘를 들고서 빼주시면 이렇게 들려서 나옵니다. 나오고 나면 여기 배터리 잭이 나오죠. 타미야 잭입니다. 타미야 잭 작은 거고요. 그래서 배터리는 요런 타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동그래진 면 있죠. 그러니까 전원부가 아닌 그 동그래진 면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약간 기울어진 형태, 이렇게 약간 기울어진 형태로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결합이 됩니다. 그래서 잭선을 잘 정리하시고, 이쪽 밑쪽에다 미리 넣어서 잭선을 잘 정리하신 상태에서 뚜껑을 닫아 주시면 되고요. 뚜껑을 닫아 주실 때는 넣고, 보시면 그냥 앞쪽 먼저 끼우고 넣고 얘를 내려주시면 고정이 됩니다. 이러면 이제 뚜껑이 닫히죠. 그래서 뚜껑이 미니 S 타입 배터리를 앞쪽에 넣기 위해서 사실 좀 실물보다 약간 클 겁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다들 크다 그러더라고요. 약간 클 수 있는데, 어차피 마루이는 실물의 재현도를 높이기보다는 기능성을 찾는 그런 특성이 크기 때문에 당연히 앞쪽에 큰 거는 뭐 일반적인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색상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많이 그 표현을 하긴 했는데, 그 전에 먼저 또 그 얘기 하시겠죠. 작동했을 때 느낌이 어떤가요? 근데 사실 전달이 안 돼요. 전달 안 되는데 해달라니까 해줘야죠. 근데 제가 배터리가 지금 충전된 게 없어서 일단 충전된 걸로 테스트를 해볼게요. 지금은 저도 충전된 게 폴리머 배터리밖에 없어서 일단 폴리머 배터리 계열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은 연발이라 했죠. 먼저 연발부터 볼게요. 이게 배터리가 지금 상태가 안 좋아서 잠깐만요. 배터리를 조금만 바꿀게요.
자, 연발. 예. 반동 방식이 다르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리면 단사입니다. 반동이 단사일 때는 뭐 차세대 전동은 일반적으로 다 그렇지만 반동이 세지 않은데요. 네. 소리가 굉장히 시끄럽죠. 바가바가바가바가 합니다. 바가바가바가. 그래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자, 이제 좀 다른 부분을 좀 더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게하고 대충적인 설명은 드렸고, 무거워요. 일단은 좀 독특한 게 여기 보면 이제 설명서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설명서를 리뷰하기도 처음인데, 지퍼백이죠. 지퍼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야, 정말 대단합니다. 지퍼백으로 이렇게 만들 생각을 하다니. 되게 깔끔해 보입니다. 깔끔해 보이고 좀 더 고급져 보이고, 그냥 비닐로 싸가지고 대충 해놓은 것보다 이렇게 지퍼백으로 열리도록. 예. 야, 정말. 이거 보고 또 뭐라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말일 거면 칭찬하냐고. 자, 근데 중요한 건 하여튼, 예,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설명서도 그렇다는 거 설명을 드렸고요. 전체적인 질감은 그 색감을 굉장히 좀 어두운 계열의 색감으로 재현을 했고요. 이게 지금 일단 알루미늄 합금이고요. 바디가 알루미늄 합금이고 위에가 스틸이고 대부분이 이제 알루미늄 합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서는 뭐 굉장히 뭐 새 것 같은 느낌만 있고 좀 어색할 수 있는데요. 나중에 쓰다 보면 굉장히 그 웨더링이 되면서 일종의 까지면서 굉장히 이쁠 거라고 생각이 돼요. 특히 이제 이 위에가 철판 프레스이기 때문에 이런 느낌은 뛰어날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이 장전 아까 빼먹은 게 셀렉터도요 스틸입니다. 네, 이것도 스틸이에요. 그 다음에 이 장전 레바 있잖아요. 이게 공총이 되잖아요. 공총이 돼서 멈추면 셀렉터 레바를 뒤로 한번 당겨 주셔서 풀어 주셔야지만 이거 발사가 됩니다. 그냥 발사 안 돼요. 그래서 설명서를 좀 읽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셀렉터 같은 경우는 아까 작동하면서 보여드리긴 했는데 아래쪽으로 첫 번째 내리면 오토입니다. 연발. 그 다음이 단발입니다. 이 거꾸로 쏘시는 분들도 생길지 몰라요. 왜 연발만 나가요? 이런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약간 내렸을 때 느낌이 AB 글자에 딱 갔을 때가 아니라 AB보다 약간 아래쪽으로 내려갔을 때 그 느낌이 이거 AB가 아니죠? 이거 러시아어죠? 그래서 요 AB라는 글자 비슷한 러시아어의 밑으로 약간 내려가는 그 부분에 갔을 때 연발이 되고 그 밑에 더 밑으로 내려가면 단발이 됩니다. 공산당 같죠? 이게 AK는 이게 참 문제예요. 그 다음에 소염기가 지금 현재는 뭐 칼라파트로 돼 있고 얘가 감속기입니다. 일종의. 그래서 소염기는 칼라파트와 감속기 역할을 둘 다 겸하고 있어서 파워 제한 장치와 칼라파트 역할을 겸하고 있습니다. 끝에 소염기는 14mm 역나사로 되어 있고요. 역나사니까 조이는 방식으로 해주면 풀리고, 풀리는 방식으로 하면, 그러니까 원래 나사가 풀리는 방향으로 하면 조여집니다. 반대로. 그래서 원래 아까 이제 설명하려고 했던 건데요. 순정은 요건 별도긴 한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AK47이라서 머즐 브레이커가 없죠. 그래서 사선이 없어요. 그냥 이게 원형입니다. 네, 순정은. 그리고 거기에 끼울 수 있도록 오링과 스프링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거. 요거는 별매품입니다. 그래서 요건 순정 소염기. 그래서 굉장히 좀 독특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14mm 역나사이기 때문에 뭐 기존에 쓰시던 그 소음기들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역나사 방식이면 네, 다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 과거의 탄젠트 가늠자보다는 조금 튼튼해진 부분이 있긴 한데 그 부분까지 특징이라고 얘기하기 좀 그럴 것 같고, 일단 배터리가 앞으로 들어가는 건 사실 조금 약간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 왜냐면 배터리가 뒤로 들어가면 용량을 좀 더 큰 거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 뺐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그 배터리를 대용량을 쓸 수 없는 게
조금 아쉽긴 해요. 근데 이제 배터리가 또 뒤로 들어가도 또 문제예요. 왜냐면 뒤로 들어가면 개머리판 안에서 좀 조그만 거 넣으면 또 달각달각달각 이렇게 됩니다. 달각될 때 소리가 나니까 그게 또 귀찮으니까 또 어떻게 되냐면 결과적으로 거기다 스폰지 놓고 쓰고 이랬죠. 기억하실 거예요. AK47 쓰신 분들은. 자, 이제 거의 마무리가 돼가는 것 같은데요. 이 안에 들은 아답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답터하고 액세서리들. 요거는 이제 먼지 덮개고요. 평상시에 끼워주시면 되겠고, 샘플 비비탄. 요거는 앞에 프론트 사이트 높이를 조절하는 다이얼이고요. 육각렌치 여분이 하나 포함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론트 사이트는 올리거나 내리지 마시고요. 요 안에 들어있는 것이 이제 일반 AK 탄창을 쓰기 위한 변환 아답터입니다. 그래서 설명서를 명확하게 다 안 봤는데 이렇게 변환 아답터가 2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건 설명서에 있고요. 아마 이게 스페어로 하나가 더 들어있네요. 그래서 토탈 2개가 들어있는데, 얘가 뭐냐면 요거를 그 아까 말씀드린 챔버 쪽에 끼우시면 돼요. 챔버 쪽에 끼우시면 그 구형 AK 탄창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볼트 스탑은 안 됩니다. 탄이 떨어졌을 때 멈추는 기능. 얘는 후퇴 고정되진 않아요. AK는 원래 후퇴 고정되지 않고 장전 레버 앞으로 간 상태에서 고정되니까. 근데 그때 탄이 떨어졌을 때 멈추는 기능은 작동이 안 됩니다. 구형 AK 탄창을 쓰시게 되면. 그래서 그 부분은 참조하시고요. 이렇게 아답터 2개가 들어있다는 거. 자, 오늘은 뭔가 이것도 오늘도 또 길어지는 동영상이 나왔어요. 어쨌든 지금 오늘 새로 나온 AK47 리뷰를 끝냈고요. 사실 AK47의 그 단점 중에 하나가 여기 있는 요 나사와 밑에 2개 나사가 개머리판을 고정하고, 그래서 너무 힘을 주고 나중에 오래 쓰다 보면 이제 개머리판이 덜그덕거리는데 이게 얼마만큼 개선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일단 오늘 리뷰는 제가 AK47 리뷰를 했는데, 이 리뷰는 사실 댓글로 한 분이 AK47을 리뷰를 해달라 그래서 사실 일부러 하는 겁니다. 일부러.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AK47 좋아하지 않는데, 물론 어차피 신제품이 이게 출시된 지 얼마 안 된 제품이에요, 일본에서. 그래서 그 신제품이기도 하고 고민하다가 그분의 요청이 있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보고 계시죠? 댓글 이렇게 올려서 저거로 해달라 했는데, 한 가지 부탁드릴 건 댓글로 뭐 이거 리뷰해주세요, 저거 리뷰해주세요, 뭐 또는 이거 평이 어떤가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저희가 마음에 드는 건 저희가 리뷰를 합니다. 근데 마음에 안 드는 건 리뷰 안 해요. 그래서 굳이 마음에 안 드는 제품에 대해서 평이 어떤가 이렇게 물어보시면 좀 곤란하고요. 거기 수입 업체의 관계도 있는데 제가 거기다가 아이씨 이건 쓰레기 뭐 이렇게 얘기하기 그래요. 물론 제가 입고 받았는데 쓰레기 같은 제품이면 쓰레기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입고도 안 받은 제품을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하여튼 리뷰를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뭐냐면, 리뷰를 원한다 해서 리뷰를 무작정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저희도 제품을 구해야 되고 그 제품을 구하는데 또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최대한 맞춰드리고는 있습니다만, 가능한 한 저희가 맞춰는 드리겠지만 그래도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마루이 신제품인 AK47 차세대 전동건에 대해서 리뷰를 했습니다. 제품 구매나 문의는 스와트 모형, 다음 네이버 구글 뭐 아무 검색 엔진에서나 치시면 스와트 모형 치시면 다 뜹니다. 그래서 인터넷 주소창에는 www.swatmodel.co.kr 여기로 치셔도 되고요. 그쪽에 가셔서 가격이나 제품에 대해서 문의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쪽 댓글로는 가격을 문의하지 마십시오. 가격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환율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한 가격은 저희 쇼핑몰에서 보시고요. 왼쪽 여긴가요? 왼쪽 하단에 구독 버튼이 있습니다. 구독 버튼 눌러주셔서 새로운 정보 빨리빨리 받으실 수 있도록 하시고 더 많은 정보 보실 수 있도록 참조하십시오. 지금까지 스와트 모형 대표 서동욱이었고요. 긴 시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리뷰 좀 길게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필요 없는 부분은 좀 스킵해서 보시는 노하우를 발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스킵하지 마세요. 봤다 그러는데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배터리나 비비탄 이런 것들은 별매입니다. 별도로 참조하시기 바라겠고요. 충전기도 마찬가지고요. 하여튼 다음 시간에 다른 제품으로 만나뵙겠습니다. 오늘은 AK47 마루이 차세대 전동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